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준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도 시정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법적인 측면은 여기서는 짚지 않겠습니다. 3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을 짚을 겁니까? 자, 정치적 측면을 좀 짚어볼 텐데요. 자, 판결 직후에 서울시 의회 민주당 쪽에서 논평이 나왔습니다. 한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정 혼란과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시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상 정치로 돌아가기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 용단이 뭘 뜻하겠습니까? 사퇴하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으로 그 국헌을 한다면 압도적 야대 형국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울시장을 마음껏 펴나가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서울시장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야와 정치적 타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 타협을 해서 서울시장의 추진력을 확보해 들어갔었어야만 되는데 타협의 여지조차 어제의 선고로 엄청 줄어들어 버렸다. 왜 그러느냐?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지금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이 되면은 확정 판결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정 판결이 유죄로 이어진다면 그 순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을 잃게 됩니다. 그런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압도적 우위를 그러니까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원활하게 정치적 타협을 하려고 할까요?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뭐가 치러집니까?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더라도 오히려 오세훈 시장하고 각을 세우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적 타협을 통한 서울시장 추진이라고 하는 여지도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중고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쪽에서 논평 낸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뭐 사퇴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당연히 어떤 이제 법정 투쟁을 하겠죠. 무죄를 끌어내기 위한.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서 2심과 3심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1심도 사실은 6개월 안에 끝나게 돼 있지만 6개월 안 지켰거든요. 선거가 있다는 이유로. 자, 이제는 선거 없습니다. 그러면 2심과 3심 재판부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속도를 올려서 판결을 내는 것.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걷어주게 하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최선책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첫 번째 측면으로 짚어야 되는 정치적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종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차기 대권 도전은 물 건너가 버립니다. 벌금형이기 때문에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래버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의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국민의힘으로 국한에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한 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낙마를 하게 돼버립니다. 유죄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차피 정당은 대권에 도전할 정도로 대중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한 명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여기서 다른 쪽이 누가 되겠습니까? 현재로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복당을 한 다음에 유력한 차기 주자로 부상을 하고 그래서 당권까지 거머쥐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쪽으로 줄을 서느냐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기 위해서 다른 견제책을 강구를 할 것이냐. 어찌 본다면 국민의힘에서 이후 펼쳐질 장면에서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두 번째,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시장직이 날아가고 그러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그게 내년 4월이 될 겁니다. 보궐선거는 4월과 10월에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년 4월이라고 하는 것은 2028년 총선을 딱 1년 앞둔 시점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총선의 기상도를 형성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서울 지역은 완전히 스윙보트 지역으로 지금 변모해버렸습니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갖는 이런 지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결과가 또 다른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 정당의 대표는 엄청난 정치적 시련에 휘말리게 되어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차기 당권을 가지고 아주 격렬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물밑의 싸움이 엄청나게 심하게 진행이 되기 있기도 한데 어찌어찌해서 만약에 올해 안에 당 대표가 모두 갈린다고 칩시다. 그중에 한 명은 몇 달 안 가서 시련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전까지 짚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국민의힘을 넘어서 여당으로까지 뭐 널리 퍼지는 거군요. 그거는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국민의힘으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아시죠? 이 대안과 미래가 어제 국회에서 조참 모임을 열었습니다. 제왕적 당대표 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최형두 의원이 여기서 발제를 했는데 대표에게 공천권 등 권한이 집중돼서 과도한 계파 갈등을 유발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이거 손봐야 된다라고 하는 요지의 발제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전날인 그저께는 윤상현 의원이 어제 판결 직전이었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후에 당대표제 폐지와 국민공천제를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대표가 있어야 되나?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한 말이기도 한데요. 그 전에도 지난달에 이미 그 얘기를 네. 오세훈 시장이 했었습니다. 아무튼 당 한쪽의 움직임이 이런 쪽으로 흘러갔었습니다. 이 움직임을 어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틀에서 분석을 했었냐면 장동혁 제재가 계속 고수가 되고 있는 이 현상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로 해석을 했는데 이제는 판이 바뀌어버렸다. 여기에다가 어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다른 각도에서 전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같은 결이지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당 대표직 폐지 주장 말고 지도 체제를 단일 지도 체제가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제는 집단 지도 체제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한 바가 있었고요. 당 관계자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옛날 친윤이든 친한이든 모두 집단 지도 체제 안에서 경쟁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해드린 이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 이 주장은 모두가 어제의 오세훈 판결 전에 나온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벌금 1,000만 원 당선 무응가 그 직상실에 해당이 되는 지금 형량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움직임은 더 가속화될까요? 아니면 제동이 걸릴까요? 제가 볼 때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국민의힘 안에서의 그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특정인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견제 현상이 더 강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맥락에서 보면은 이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촌철들의 반응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위례 어르신님은 오세훈 시장 오늘부터 시정에 집중이 될까요? 라고 물어주셨고 이인수님 장동혁 대표 그렇게 재선거를 외치더니 소원 성취하는 겁니까? 네, 엉겅퀴님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이제부터 물고 뜯고 맛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까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제2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장 자리뿐만 아니라 당 대권주자 국민의힘이요. 거기를 두고 또 권력을 두고도 물고 뜯고 맛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그 차기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세력 재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중에 중심축 하나가 지금 크게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의 어떤 그 특장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풍향을 잘 맞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람의 방향을 기가 막히게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판결이 다음 재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입니다.
방송에서는 실제로 돈이 오갔고 여론조사가 전달됐다는 점, 그리고 명태균의 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제로 열릴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이제 끝났다. 내년 봄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좀 전에 오세훈 이제 끝났다. 1심이 나왔지만 2심, 3심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네가 어떻게 아노? 이렇게 따져 물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저기 뭐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예? 취재해본 결과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 보안수사권 얘기입니다. 이 보안수사권 얘기하면 다들 아우 또야? 아우 또 해? 라는 말씀을 다들 하십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보안수사권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웃자겠습니까? 또 보안수사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보안수사권 결국 폐지가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번째 보안수사권 폐지 결론이 났다가 계속해서 번복이 됐죠.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사실 지난해 10월에 그때 검찰청 문을 닫을 때 그때 이미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결론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 1월에 또 뒤집으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그때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3월, 4월 달이 되니까 또 보안수사권을 살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와요. 두 번 결론이 났는데 또 뒤집는 거죠. 세 번째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 뭐 이렇게 돼요.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그래 보안수사권 폐지로 갑시다. 라고 정부 입장까지 정했는데 자 7월 달 들어와서 또다시 한번 번복이 됩니다. 이번에는 당론으로 정한 적도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죠. 벌써 몇 번째예요? 세 번째야, 네 번째야. 이 몇 번째인지 세기도 힘드네요. 그런데 이번에 5번째인가요? 6번째인가요? 드디어 다시 한번 확정이 됐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되는 것으로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직접 말했습니다. 작은 빈틈도 남기지 않겠다. 다시 한번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을 재확인해 또 재확인, 재확인이 된 겁니다. 와, 정말 질기네요. 예, 검사들이 이렇습니다. 검사들이 이렇게 질기고 이렇게 악질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정원 날라가고 군대 날라가고 다 날라가지만 검찰만 뻣뻣하게 버텨왔던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번만큼은 검찰의 이런 끈질긴 생명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검찰청 망연자실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냐? 진짜로? 라는 말도 나왔다고 해요. 이번에는 검찰이 상당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김남희 의원이나 홍기원 의원 등이 돌출적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법안을 제출하는 등 꽤 그럴싸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보안수사권 문제가 민주당을 양분시키는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국힘당의 입장에서도 검찰 입장에서도 꽤 기대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오늘 다시 한번 보안수사권 폐지가 확인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검찰 역시 막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냐라고 되묻는 그런 표정에서 이제 끝났구나 라는 그런 표정까지 읽혔다라고 하네요. 자, 진짜로 그런지 두 번째 주제에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두 번째 주제와 좀 이어지는 겁니다. 이번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진보당 얘기는 잘 안 하죠. 솔직히 너무 소수 정당인데다가
그닥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진보당 손솔 의원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양반 도대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나 능력, 아니 최소한의 애티튜드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보안수사권 문제를 두고 일주일 사이에 오락가락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정체가 뭔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일주일 전에 김남희 의원이 여성단체들을 쫙 끌고 나와가지고 여성 피해자들, 사회적 약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죠. 그 기자회견을 마련해 준 사람이 손솔 의원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 놓고요, 오늘은 갑자기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라는 법안을 제출하고, 예, 거기에 사인까지 해요. 얘 정체가 뭐야? 얘 뭔데? 왜 오락가락 합니까? 이거 보기에 따라서 이 사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쪽에 붙을까 고민하다가 이쪽이 좀 더 유리하겠구나 싶으니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충분한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제가 세 번째 주제에서 이 진보당 손솔 의원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이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아직 나이도 어린 친구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입장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진보당이면은, 아니 당명부터가 진보 아닙니까? 그런 진보 정당에 뭐 하나 둘밖에 안 되는 정말 극소수의 국회의원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휘청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 도대체 정당은 어떻게 되며 그 정당의 정책은 어떻게 되고, 또 우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이 정치를 신뢰해야 되는 겁니까? 진보 정당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딴 데 몰라도 국힘당 같은 그런 애들이 빼고. 자, 세 번째 주제에서 좀 날카롭게 다뤄보겠습니다. 보안수사권 문제를 오락가락했던 진보당 손솔 의원, 도대체 정체가 뭔지 세 번째 주제에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오락가락했지만 진보당에서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고 해요. 그럼 얘는 뭐야 도대체? 아니 진보당에 지금 국회의원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명 두 명 있는 국회의원이 이런 식이면 이거 진짜. 자, 자세한 얘기는 본론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오늘 진행됐던 특검 수사 소식입니다. 오늘 김건희가 특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9시간인가 조사를 받고 조금 전에 돌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9시간 동안 김건희가 한 것은 모른다입니다. 배째라는 거죠. 오늘 김건희는 관저 이전 비리 때문에 소환이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21g이라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았다. 혹은 과거에 받은 금품의 대가로 관저 이전 공사를 맡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이거는 뭐 드러난 거나 다름이 없죠. 왜냐? 21g이라는 업체가 무자격 업체인데, 이 무자격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거, 그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글쎄, 제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 거예요. 관저 이전 비리. 자, 김건희는 사실 여기서 입이라도 한마디 뻥끗하면은 바로 감옥행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김건희 끝까지 배째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제가 네 번째 주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는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간지폭풍님께서 정의당과 진보당 보기 싫다라고. 예, 참 정의당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정의당은 보안수사권 자체를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 보안수사권 폐지 자체를 반대했어요. 참 심각한 애들이죠. 예. 글쎄,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은 글쎄 진보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진보 정당 운동을 말아먹은 데가 사실은 정의당이죠. 예. 정의당이 갑자기 패미 바람을 타면서 이상해졌습니다. 사실 뭐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겪어왔고, 여성들도 불이익을 겪지 않고 평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정책을 다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옳은 길이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페미니즘이 진보의 모든 가치를 대변한다는 식으로, 글쎄,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러 가치 중에 하나죠. 여러 가치 중에 하나인데, 모든 가치의 최정점에 페미니즘을 둬버리면 그거는 글쎄요, 이건 뭐 거의 파쇼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네. 정의당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당은 또 진보당도 마찬가지예요. 진보당은 또 정의당과는 조금 다른 그런 스탠스이긴 한데요. 이번에 비슷한 문제를 보이지 않았나. 달리 말하자면 이 국회의원들, 진보정당의 국회의원들 공부를 좀 너무 안 한다. 그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요, 본론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밤중 뉴스 첫 번째 주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정의 없는 정의당이라고 하셨고, 심상정이 완전히 해먹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을 망친 건 심상정입니다. 그 유호정인가 하는 또라이를 국회의원에 앉혀가지고 이꼬라지가 된 거 아닙니까? 유호정, 장혜영 이런 애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알 수 없는 애들, 얘네들이요, 사실 정의당만 망친 게 아니라 진보 진영 전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20대 남성들이 민주 진보 진영과 거리를 두게 된, 어찌 보면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유호정과 장혜영 이 둘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몇몇 국회의원들 있죠. 제가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정춘숙인가요? 정춘숙 의원이라든지 권인숙 의원이라든지 몇몇이 의원들, 그 사람들은 민주당을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민주당이라는 또는 민주 진보 진영을 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그 아주 편협한 생각을 관철시키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었던 것 같아요. 내부 총질을 하는데도 서스름이 없었어. 그 와중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바로 우리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아니겠습니까? 말하려면 되게 길어요. 자, 그 얘기는요, 제가 그 세 번째 주제에서 손솔 의원 얘기를 할 때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 우리 기분 좋은 얘기 출발하자고요. 오세훈 얘기입니다. 자,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가 되었던 오세훈, 오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금 1,000만 원 너무 싸요. 저는 오세훈한테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 나오지 않겠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요 정도가 제일 적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관대한 결론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일어났었다면,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공짜 여론조사를 했고 그 여론조사가 심지어 왜곡까지 되어 있었다, 조작까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조작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자기가 후보가 안 될 건데 후보가 된, 경선에서 이겼고 최종 결선에서도 이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치인 살아남았을까요? 글쎄요. 지금 오세훈 시장은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명태균한테 조작된 여론조사, 경선 과정에서 조작된 여론, 그리고 본선에서의 조작된 여론조사, 요걸로 이 사람이 만약에 당선이 되고 경선에서 이겼다면 이 사람은 정당으로 볼 때는 업무방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를 저질렀는데 너무 관대하게 결과가 났습니다. 만약에 민주진보 진영의 어떤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글쎄요. 업무방해에 공무집행 방해에 선거를 방해한 게 공무집행이잖아요. 뭐 그런 거 하면 그다음에 선거법상 뭐 허위사실 공표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찌질하게 공짜 여론조사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요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랬으면 그 사람은 징역 한 5, 6년은 나왔을 거야. 그런데 오세훈은 1,000만 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법원이 왜 개혁이 돼야 되는지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참 편파적이죠. 법이 너무 편파적이에요. 그죠?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오후 4시부터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후 2시에 시작이 됐는데 최종적인 주심이 공개된 것은 오후 4시가 다 돼서였습니다. 오세훈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확정이 된다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됐고요.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100만 원입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다 벌금형이 선고가 됐다고 해요. 자,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다면 이렇게 끝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세훈은 국힘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도 명태균의 조작된 여론조사를 갖고 왔어. 그래서 원래 앞서고 있던 다른 후보, 아마 나경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경원을 잡아뜨리고 지가 후보가 되잖아요. 뭐 거기서 끝납니까? 본선에서도 사실 이래저래 조작된 여론조사를 많이 써먹은 게 나오잖아요. 이게 과연 정치자금법으로 끝날 문제인가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이 사람이 오세훈이 민주당이었다면 이렇게 안 끝났을 겁니다. 오세훈은요, 김한정이라는 자신의 후원자를 통해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습니다. 김한정 씨, 이 오세훈의 후원자는 오세훈을 대신해가지고 명태균에게 2,100만 원 아니 뭐 수억 원대의 돈을 줍니다. 오늘 재판에서 오세훈한테 인정된 거는 10여 건 정도인데 실제로는 30건 정도가 오세훈한테 제공이 됐다고 하죠. 이런 거 보면은 참 지금 법원의 판단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명태균의 행동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30개를 했든 40개를 했든 이 여론조사가 전체로서 하나의 범행인 거죠. 각각 하나씩 범행이 되지만 전체로서의 하나의 범행도 됩니다. 그 뭐냐면 선거의 공정성을 깨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을 조작했잖아요. 공무집행 방해든 아니면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든 혹은 뭐 정당의 업무 방해죠. 정당 내부 경선을 조작된 여론으로 이게 뒤집은 거잖아요. 이거는 업무방해예요, 업무방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단죄가 되지 않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예 기소조차 안 됐잖아. 이걸 특검에서 기소를 했는데 김건희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이 얼마나 이번 이 사안을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여기서도 한번 드러납니다. 무능한 사람한테 그래서 저 자리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일을 망칩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에서 오세훈은 원래 징역 1년 6월이 구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징역 1년 6월에 3분의 1 정도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가 선고되지 않겠는가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참 벌금 1,000만 원이라고 하니 좀 그러네요. 원래대로 가자면은 지난달 17일에 구형이 됐기 때문에 좀 선고가 앞당겨져야 됩니다만 좀 늦어졌어요.
동일한 사건에서 이 여론조사 동일한 사건에서 윤석열은 유죄가 선고됐고요. 그 공범 관계였던 명태균 역시 유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윤석열한테는 징역 2년, 명태균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와 동일한 사건이 오세훈의 사건이었어요. 따라서 사실상 이미 유죄 판결이 예정돼 있었다. 양형 정도만 조금 변수가 있었을 뿐 유죄 판결에는 큰 변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윤석열한테 유죄 선고된 판결문을 특검이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봐라, 윤석열도 유죄가 나오지 않았느냐. 윤석열이 명태균한테 공짜 여론조사 받은 거나 오세훈이 이 김한정을 통해서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제공받은 거, 이거 구조는 같지 않냐. 오히려 윤석열은 직접 돈이 안 간 반면에 오세훈은 직접 돈이 갔단 말이야. 죄질은 더 나쁘고 범죄 혐의도 더 선명해요. 그러니 유죄가 나오는 거는 당연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윤석열이 징역 2년이 나왔다는 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번 재판,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는데 자신의 후원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후원자가 돈을 대신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명태균이 보통 윤석열에게는 공짜 여론조사였는데 이 오세훈에 대해서는 공짜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 대납이죠. 여론조사 대납 사건 이렇게 됐던 겁니다. 어쨌거나 원래부터도 불리했어요. 한때 김건희가 무죄, 비슷한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오세훈은 약간 희망에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윤석열이 유죄가 선고되면서 오세훈도 아마 나락을 가는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